저가 항공이 이제는 유럽까지 갑니다. TA 항공이 지난 5월 중순부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까지 가는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저가 항공은 주로 근거리 노선을 운항하죠. 제주도나 일본, 많이 가봐야 동남아 정도였는데요. 유럽, 미국, 호주 같은 장거리 노선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여서 장거리 노선 운영을 잘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그레브행 비행기도 그랬죠. 취항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행기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자그레브행 고장 비행기를 일본 오사카행 정상 비행기와 바꿔치기해서 오사카 가는 분들이 무려 1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일로 욕을 엄청나게 먹긴 했는데요. TA는 어쨌든 더 많은 유럽 도시로 나간다고 해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8월부터 차례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런 유럽 도시들은 대형 항공사만 가는 줄 알았는데요. TA 항공은 저가 항공인 주제에 어떻게 이런 황금 노선을 확보한 것일까요? 또 정말 유럽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걸까요? TA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국내 저가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저가 항공 영어로 LCC라고 하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약자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비용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LCC는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줄인 비용만큼 비행기 티켓을 싸게 파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은 FSC, 풀 서비스 캐리어이고요. 비용을 줄여서 티켓을 싸게 팔기보다는 서비스에 중점을 둔 항공사죠. 1등석 비즈니스석도 많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FSC에 들어갑니다. 국내 저가 항공 이름에 지역명이 많이 들어가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회사들이 그렇죠.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함께 세웠고요.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은행 같은 향토기업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설립했어요. TA도 그랬습니다.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2004년 설립됐죠. 이름도 당시엔 한성항공이었고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자금난에 경영권 분쟁까지 있어서 2008년에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이 망한 회사를 인수한 곳이 토마토 저축은행이었어요. 2010년이었는데요. 자회사인 신보종합투자가 한성항공 지분 95%를 인수한 뒤에 TA로 이름을 바꿉니다. TA의 T가 토마토에서 따온 것이죠. 그런데 토마토 저축은행도 얼마 안 가 힘들어져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거든요. 부실 대출 탓에 저축은행 수십 곳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저축은행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TA 지분이 2013년에 다시 매물로 나왔죠. 이걸 산 곳이 뜬금없긴 한데 출판사 예림당이었습니다. 예림당은 학습만화 Y로 대박을 터뜨린 출판사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 8,600만 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돈을 엄청 벌어서 항공사업까지 도전했어요. TA가 기회를 잡은 건 2020년이었어요. 에어버스의 A330-300을 들여오기로 한 겁니다. TA는 보잉의 B737-800을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잉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주로 단거리 노선을 다닙니다. 최대 주행거리가 5,200km가량 합니다. 좌석수는 항공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190개쯤 되고요.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선 가성비가 좋아서 최적의 모델로 꼽히기도 하죠. TA는 현재 2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A330은 좀 달라요. A330-300의 경우에 최대 운항 거리가 B737에 비해서 2배 정도 긴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태울 수 있는 승객도 340여 명에 달합니다. TA는 A330을 유럽 미주 노선에 투입할 생각으로 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 사태 초기잖아요. 항공사들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때였어요. TA도 그 해에 1,7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도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제한되긴 했지만요. 자그레브도 이 A330 모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섭니다. 두 회사가 합치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두 항공사만 다니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를 끌어들여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을 TA에 떼어서 주게 됩니다. 경쟁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준 노선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였어요. 바르셀로나의 경우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4회씩 갔는데요. 앞으로는 아시아나가 주 4회, TA가 주 7회 가고요. 파리는 주 4회, 로마는 주 5회, 프랑크푸르트는 주 7회를 TA가 다닐 예정이죠. 그럼 이 노선이 TA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줄 만한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엄청 알짜입니다. 파리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탑승률이 무려 86%에 달했어요. 성수기 땐 90%를 넘겼습니다. 바르셀로나도 탑승률이 82%를 넘겼고요. 로마는 85%가량 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초반은 나오고요. 이들 4개 노선을 계획대로 전부 TA가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매출로 환산했을 때 연간 3천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도 싣고 가서 부가적으로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들 유럽 노선으로 최대 연 4,7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TA가 올해 1조 5천억 원, 내년 1조 8천억 원 이런 식으로 당분간 매출이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고 있죠. 작년에 매출 약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300억 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요.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역대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TA 주가가 날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올 들어서 7월 10일 기준으로 3%가량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TA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 대부분의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대한항공도 7%가량 떨어졌으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운임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항공사 운임이 껑충 뛰었죠. 항공사 운임은 RPK, Revenue per Kilometers로 표시를 하는데요. 1km당 매출을 의미합니다. 운임은 계절별로 다르니까 1분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국내 저가 항공사들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 직전에 3년간 70원쯤 하던 RPK가 지난해 100원가량 했어요. 30%나 오른 거죠. 2분기도 코로나 전엔 60원 안팎에서 80원으로 뛰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 그러니까 20에서 30%가량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TA는 작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이 717%에 달합니다. 통상 200% 이상이면 빚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700%면 엄청 높은 거죠. 항공사업은 값비싼 비행기를 빌리거나 사야 해서 빚을 많이 지긴 하는데요. 이걸 감안해도 같은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이 536%, 진에어는 566%로 TA보다는 낮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항하면 항공기가 더 필요해서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잘 될수록 망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TA가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노선은 따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TA의 2대 주주가 최근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머펀드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14.9%를 1,056억 원에 소노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확보한 겁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과거 이름이 대명 리조트였어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입니다. TA의 경영권을 노린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죠. 살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미 지불을 했거든요. 주당 3,290원에 샀는데 장중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21%나 비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분 12%를 더 살 수 있는 콜옵션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12%를 추가하면 27%까지 지분이 올라갑니다. 최대 주주인 예림당 TA 홀딩스 보유 지분 약 30%를 바짝 뒤쫓게 됩니다. 대명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항공사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TA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소노그룹은 사실 예림당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회사가 규모가 크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8,500억 원가량 했는데 예림당이 200억 원대 수준이니까 40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영업이익도 소노는 1,000억 원가량, 예림당은 적자였어요. 경영권 다툼을 해도 자금력 면에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소노그룹이 TA를 인수하길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죠. TA에 당장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TA는 여러모로 지금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데요. 위기를 잘 넘겨서 제2의 아시아나항공이 될지 눈여겨보시죠.